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겪게 되는 어려움 몇 가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은 가장 큰 어려움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물건을 더 이상 외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은 기존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을 텐데요. 이제는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보존처분 명령, 즉 외상 구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보존처분 명령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더 이상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청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운영자금,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운영자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금이 여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물론 자금 차입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업체들에서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으실 거고 대표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 또는 대표자의 친인척, 계열사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영업 방식을 이제 전환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저희가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해왔는데요. 이제 원재료 구매가 어렵다고 하면은 임가공업으로 전환을 해서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구매해서 공급해주고 저희는 이 가공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생하는 회사의 경우에 이제 보증서 발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회사가 건설이나 그와 관련된 유사업종 또는 보증서 발행이 꼭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업종인 경우라면은 이에 해당될 텐데요. 특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 계약을 수주할 때 이행 보증증권이라든가 또는 또 계약을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할 때 하자 이행 증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보증기관들이 보증서 발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고요. 또 잔금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인가 전 M&A를 추진하거나 인가 후 M&A를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 회생을 하는 회사는 신용도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회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해 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보증서 발행이 이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 본다면은 신용도가 좋은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수주하는 방식, 그래서 그 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보증서를 끊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회사가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을 조금 활용해서 은행에 예금을 넣고 은행에서 보증서를 받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 금액이 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을 많이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회생하는 회사가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사나 이제 이런 유사업종 같은 경우에는 M&A를 종종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이 인가될 경우에 출자 전환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이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생 계획에서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금액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출자 전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일단 돈을 갚는 대신에 회사에 주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주를 발행해서 채권자한테 준다는 것이고, 채무를 갚는 것이 이제 적을수록 출자 전환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회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출자 전환을 할 때 보통주라는 걸 발행했었는데요.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은 회사가 향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즉 초과이익, 회생 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으로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상환 전환 우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매입을 해서 상환을 하고 주식을 가져와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일부 가져와서 소각을 시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이제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 주주가 보통주를 받은 채권자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입을 해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을 높이는 이제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된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하더라도 뭐 모든 주주가 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주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포기된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즉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폐지가 되면은 모든 채권자들이 이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인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회생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뭐 2번 또는 뭐 3번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폐지되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폐지된 사유를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회생 절차를 신청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움과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